지구에서 4,700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막대한 재앙이 발생했으며 나사는 우리가 멸종 수준의 사건을 맞닥뜨릴지 여부를 3개월도 채 안 남은 시간 안에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 모든 물리 법칙을 이미 무시하고 있던 신비한 천체인 항성간 해성 산이 IATLAS가 수천 개의 파편으로 격렬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파편들은 현재 시속 13만 마일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 중이며 가장 큰 파편은 미식축구 경기장 크기 정도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을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건 바로 이 점이다. 이번 파편화는 평범한 과정이 아니었다. 해성은 태양열이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보통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부서진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8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폭발하며 우주에서 46개의 핵탄두가 동시에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해성이 이렇게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의 에너지 신호를 내며 폭발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3개의 군용 위성을 무력화시키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일시적으로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든 전자기 펄스를 방출하면서 말입니다. 무언가가 이 현상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든 5만 톤의 성간 파편과 함께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파편들은 우리 대기를 휴지처럼 뚫고 지나갈 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모든 과정을 소름 끼치는 디테일로 포착했습니다. 해성의 핵은 강렬한 청백색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연 우주 천체에서 기록된 적 없는 색상이었다. 90초 만에 광도는 2000배 증가했다. 그러고는 폭발했다. 나사의 한 선임 천체 물리학자는 데이터가 보여준 내용을 설명했다. 폭발은 태양열로 인한 표면 폭발이 아니라 핵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에너지 방출은 순간적이고 대칭적이었으며 완벽한 구형으로 바깥쪽으로 팽창했습니다. 30년간 해성을 연구해왔지만 이와 비슷한 현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초기 충격파는 시속 약 88,000km로 5만 마일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며 얼음과 먼지의 외부층을 증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성 분해처럼 무작위로 흩어지지 않고 파편들은 각각 약간 다른 궤도를 따라 3개의 뚜렷한 잔해 구름으로 스스로 조직화되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여기서 시작된다. 폭발에 대한 분광 분석 결과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 발견됐다. 폭발은 입자 가속기 내부나 죽어가는 별에서만 생성될 수 있다고 알려진 특수 입자들을 방출했다. 2조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한 뮤온, 이상 쿼크, 반물질 흔적들이었다. 해성의 자연적 과정으로는 그런 온도나 입자를 생성할 수 없다. 수류탄이 폭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핵융합 부산물을 감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 원천이 단순히 물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궤적 분석 결과가 돌아왔을 때 진정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의 주요 파편 구름 중 하나가 지구 궤도 경로와 정면 충돌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충돌 가능 시기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입니다. 군사 우주 감시 네트워크는 파편 분열 이후 24시간 내내 잔해 영역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현상은 기록된 역사상 어떤 소행성이나 해성 분열 사건과도 달랐습니다. 가장 큰 파편인 ATL-알파는 직경 약 8배입니다. 이는 도시 블록 3개를 겹쳐놓은 크기에 해당하며 미국 전역을 23초 만에 가로지를 수 있는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이 물체가 지구에 충돌할 경우 충격 에너지는 TNT 3000메가톤에 달할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지금까지 폭발한 가장 강력한 핵무기는 50메가톤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행성 방어 전문가는 위협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800m 크기의 물체가 이 속도로 충돌하면 직경 15km, 깊이 2km의 크레이터를 생성할 것입니다. 충격파는 방형 200km 내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 것입니다. 열 펄스는 텍사스 주 크기의 지역에 걸쳐 화재를 일으키고 대기 중 먼지 주입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지구적 온도 하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틀라스 알파는 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각각 50헨5mm 크기의 중간 크기 파편만 해도 최소 300캠프 40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중 하나만으로도 주요 대도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2013년 러시아 상공에서 폭발해 광범위한 피해와 부상자를 낸 첼리아빈스크 유성은 직경 20mm에 불과했다. 우리는 그보다 10배 큰 파편들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 작은 조각들도 있다. 레이더 추적 결과 직경 1톤베메레티 사이에 파편 15,000개 이상이 확인되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들은 지구 대기권에서 소멸하거나 국지적 피해를 일으킬 뿐이지만 15,000개가 수일 또는 수주에 걸쳐 충돌한다면 이는 전례 없는 폭격 시나리오다. 파편 영역은 확산 중이다. 초기 계산에 따르면 하루 3,000km의 속도로 확장되던 것이 최근 측정 결과 확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파편은 가속하고 다른 일부는 감속하며 극소수는 궤도를 완전히 변경하고 있다. 궤도 역학의 모든 모델을 부정하는 행동들이다. 전직 공군 우주감시 책임자가 관측 내용을 설명했다. 폭발 잔해는 초기 폭발 벡터와 중력 영향에 의해 결정된 예측 가능한 탄도 궤적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다르다. 일부 파편들은 궤도 수정, 즉 작은 조정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의도적인 궤도 변경이다. 이들에게 작용하는 알려지지 않은 힘이 존재하거나 이들은 단순한 무생물 암석이 아닐 수 있다. 아틸레이스 주변에서 완벽한 편대를 유지하던 그 5개의 금속 호위체 기억하시나요? 수학적 신호를 송출하며 불가능한 기술을 보여줬던 것들 말입니다. 그들은 폭발이 일어난 정확히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파괴된 게 아니라 사라진 것입니다. 심우주 추적 관측소들은 해성핵이 빛나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호위체들을 감시했습니다. 1초 후 지구와 궤도상의 모든 센서, 망원경, 레이더 시스템에서 5개 물체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잔해 흔적도, 잔류 열도, 전자기적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감시 장치에서 동시에 존재를 멈춘 것입니다. 노랏 우주감시 분석관은 이 불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물체가 추적 시스템에서 사라지려면 파괴되어 거대한 잔해 흔적을 남기거나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물체들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존재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진짜 불안한 점은 폭발 3시간 후 동일한 5개 물체가 장거리 적외선 망원경에 재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제 지구와 접근 중인 파편 영역 사이에 위치하며 훨씬 더 공격적인 새로운 편대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호위체들은 방어벽 형태로 배열되어 지구에서도 감지될 만큼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하고 있다. 군사 분석관들은 이 패턴을 즉시 인식했다. 이는 접근하는 투사체를 요격하기 위한 장벽 전술이다. 그들이 파편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파편들을 우리 쪽으로 유도하는 것일까? 의회위원회에 제출된 정보 브리핑은 더욱 불안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호위체들이 폭발을 일으켰다면? 만약 이 모든 사건이 ATLAS를 무기체계로 활용한 고의적 공격이라면? 전직 CIA 국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했다. 적대 국가가 합리적인 부인 가능성을 확보한 채 미국을 공격하려 한다니 해성을 무기화하는 것이 완벽한 위장 수단이 될 것이다. 자연재해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신호, 파편 분해의 정밀도, 호위체들의 행동 양상 모두 계산된 군사작전을 시사한다. 지구는 과거에도 우주 파편에 충돌당한 적이 있으며 그 결과는 재앙적이었다. 이러한 과거 충돌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12월에 닥칠 사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08년 퉁구스카 사건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충돌로 남아있습니다. 직경 50-60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시베리아 상공에서 폭발하며 15메가톤 TNT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 폭발로 런던보다 넓은 2000km의
숲이 평평해졌습니다. 충격파는 서유럽까지 감지되었습니다. 만약 퉁구스카 사건이 대도시 상공에서 발생했다면 수백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2013년 첼리아빈스크 운석은 20mm로 더 작았지만 여전히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500킬로톤급 폭발력을 지닌 이 운석은 러시아 6개 도시의 창문을 산산조각내고 1,500명 이상을 부상시켰으며 수천만 달러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운석화는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되었다. 이제 아틀라스 알파가 탄가스카 충돌체보다 40배 크고 3배 빠르게 이동한다고 가정해보자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탄가스카 폭발의 120배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더 불길한 역사적 유사점이 존재한다. 6,600만 년 전 공룡의 멸종이다. 치슐루브 충돌체는 지름 약 10km로 아틀라스 알파보다 훨씬 컸다. 그러나 대량 멸종을 초래한 것은 직접적인 충돌만이 아니었다. 전 지구적 영향이었다. 전 세계적 화재, 쓰나미, 수십 년간 지속된 충돌 겨울, 고기후 연구자가 설명한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오늘날 치슐루브급 충돌은 현대 문명을 종식시킬 것이다. 충돌 자체가 모든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의 인류는 초기 폭발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이어지는 농업, 공급망, 사회 질서의 붕괴로 인해 1년 안에 수십억 명이 사망할 것이다. 우리의 문명은 상호 연결되고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취약하다. 아틀라스 알파는 치슐루브급은 아니지만 일으킬 것이다. 지충 이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음모론으로 치부됐을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에너지 계산이 맞지 않는다. 해성 핵은 주로 물, 얼음, 얼어붙은 가스, 먼지로 구성된다. 태양열에 가열되면 이 물질들은 승화한다. 고체 상태에서 직접 기체로 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인상적인 폭발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해성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아틀라스는 8분 만에 폭발했으며 이 수준의 에너지는 반물질 소멸 반응이나 통제된 핵융합 반응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투입된 핵물리학자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800m 크기의 얼음 덩어리를 이처럼 빠르고 완벽하게 분해하려면 핵심부에 매설된 50메가톤의 핵무기나 수톤의 반물질이 관여하는 반물질-물질 반응이 필요할 것이다. 둘 다 해성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정한 수수께끼는 입자 신호다. 폭발 당시 포착된 특이 입자들, 즉 문 입자와 이상 쿼크는 반감기가 마이크로초 단위로 측정된다. 거의 즉시 붕괴하기 때문에 4,700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전혀 감지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독립 관측소들이 초기 폭발 후 3분 이상 동안 이 입자들의 존재를 확인했다. 시아안의 입자 물리학자는 이를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달에서 불붙은 성냥을 감지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신호는 우리에게 도달할 만큼 강하지 않아야 하며 입자들은 측정될 만큼 오래 존재해서는 안 된다. 입자 붕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틀렸거나 그 폭발 속에서 무언가가 3분 내내 지속적으로 이 입자들을 생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칭성 문제가 더해진다. 해성이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 파편화는 혼란스럽고 무자비적이다. 구조의 취약한 부분이 먼저 무너진다. 조각들은 뒤엉키고 충돌한다. 지저분한 과정이다. 아틀라스는 완벽한 부형 대칭으로 폭발했다. 모든 파편은
설계된 폭발장치의 파편처럼 정밀한 방사형 궤적을 따라 바깥쪽으로 날아갔다. 이 분해 패턴의 수학적 정밀도는 형상 충전물의 컴퓨터 모델과 일치한다. 특정 방향으로 힘을 집중하도록 설계된 폭발물이다. 기밀 자료를 검토하던 무기 시스템 엔지니어는 불안한 관찰을 했다. 이 분해 패턴이 1970년대 핵 형상 충전물 설계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벙커 파괴용으로 핵폭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법을 실험 중이었다. 물리적 제어 난이도가 너무 높아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심우주를 가로지르는 해성에서 동일한 원리를 시연해 보인 셈이다. 전 세계 정부는 소규모 충돌부터 문명 종말을 초래할 재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조용히 동원 중이다. 대중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나사 행성방어조정실은 창설 이후 처음으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지구 상공과 궤도에 있는 모든 주요 망원경이 파편 영역을 지속적으로 추적 중이다. 국제우주정거장 승무원들은 비상 대피 절차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우주 발사 능력을 보유한 국가들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임무를 준비 중이다. 미국은 대통령 비상 권한에 따라 자원을 은밀히 동원했다. FEMA는 동부 해안 전역에 재난 대응 장비를 사전 배치하기 시작했다. 전략적 석유 비축량은 해안 시설에서 내륙으로 이동 중이며 국방부는 핵전쟁 중 지휘 체계 유지를 위한 절차인 정부 연속성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중국은 지난 2주 동안 실제로는 동력 충돌체인 기상위성 3기를 발사했다. 소행성과 충돌해 궤도를 변경하도록 설계된 우주선이다. 러시아는 소련 시대에 폐기된 핵 지휘 체계를 재가동하며 정상 지휘 체계가 붕괴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럽 우주국 ESA는 원래 소행성 편향 실험용으로 설계된 에너지 레이저 시스템 개발을 긴급 추진 중이다. TH와 중단 에너지 궤도 도형이라 명명된 프로젝트는 지상 기반 레이저에 접근하는 파편 일부를 증발시켜 궤도를 충분히 변경해 지구를 비켜가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이렇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영웅적인 소행성 파괴 임무를 다룬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인류가 우주 위협을 실제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기껏해야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 행성방어연구원은 우리의 한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DR 방어 이후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주선으로 소행성을 타격해 궤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추적해온 단일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수년간의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백 개의 파편을 잠재적으로 궤도 변경해야 하는데 그중 상당수는 아직도 정확히 추적 중입니다. 마치 공중의 총알을 다른 총알로 쏘아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단, 총알은 시속 21만 킬로미터로 날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모든 파편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핵옵션이 논의되고 있다. 파편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저 더 작고 추적하기 어려운 조각들로 분해될 뿐이다. 대신 파편 근처에서 핵폭발을 일으켜 표면 물질을 증발시켜 추력을 생성함으로써 물체를 안전한 궤도로 밀어낼 수 있다. 핵 편향의 문제는 타이밍과 정밀도다. 너무 일찍 폭발시키면 효과를 낭비하고 너무 늦으면 하나의 대형 충돌체를 여러 개의 소형 충돌체로 분열시켜 피해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게다가 세계적 긴장 속에서 우주로 핵무기를 발사한다는 정치적 악몽은 항상 존재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편군은 지구 궤도를 향해 끊임없이 접근 중이며 매일 새로운 발견이 위협을 더욱 복잡하고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궤도 모델은 세 차례의 별도 충돌 가능 시기를 예측한다. 첫 번째 파편들은 12월 중순부터 지구 대기로 진입하기 시작할 수 있다. 아틀라스 알파를 포함한 주요 파편 군집은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지구 궤도를 가로지르리라 예상됩니다. 잔여 파편들은 1월 중순까지 산발적으로 계속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북방호 겨울철, 즉 연중 가장 바쁜 여행 시즌에 발생할 수 있는
3주간의 폭격 시나리오로 이때는 이미 비상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최근 추적 데이터는 가장 유력한 충돌지대를 좁혔습니다. 아틀라스 알파의 현재 궤적은 북대서양에서 서유럽을 거쳐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잠재적 충돌 지점을 시사한다. 300km의 오차 범위는 해상 충돌로 인한 재앙적 쓰나미 발생과 육지 충돌로 국가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차이를 의미한다. 중간 크기 파편들의 예상 충돌 지역은 더욱 넓다. 현재 모델은 태평양, 북미, 북유럽 상공을 중심으로 5대륙에 걸쳐 분산된 충돌 가능성을 제시한다. 비상계획 담당자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피 절차를 마련 중이다. 뉴욕에서 런던, 상하이에 이르는 연안 도시들은 쓰나미 경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내륙 지역은 잠재적 대기 영향에 대비 중이다. 대규모 충돌 후 발생할 수 있는 먼지 구름, 기온 하락, 기상 패턴 교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보기관들을 최고 경계 태세로 몰아넣는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방어벽 형태를 유지하던 5개의 호위 물체들이 서서히 위치를 재조정 중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방어적 움직임으로, 다른 이들은 공격적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최근 호위체들의 전자기 방출은 주파수와 강도가 변했다. 수학적 신호 대신 암호 전문가들이 표적 좌표나 카운트다운 시퀀스로 추정하는 신호를 전송 중이다. 전직 NSA 암호 전문가는 그들이 목격한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신호 패턴이 통신에서 조율로 전환됐습니다. 마치 미식 축구팀이 허들에서 벗어나 플레이를 위해 포진하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잔해 영역 내부에서 심히 불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우주잔해의 행동 양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초기 폭발 3주 후 연구진은 특정 파편들이 예측된 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 오류나 행성의 중력 교란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추적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불안한 패턴이 드러났다. 일부 파편들이 능동적으로 기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JPL 궤도 역학 전문가는 이 이상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10모 50m 크기의 확인된 파편 23개가 궤도 수정을 실행했습니다. 무작위 회전이나 가스 방출 효과 때문이 아니라 추진 시스템으로 보이는 것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 물체들은 스스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조종 중인 파편들은 무작위 해성 어린 조각이 아닙니다. 모두 원래 호위체에서 검출된 그 불가능한 티타늄 베나듐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광 분석 결과 이들은 금속성이며 고반사성을 띠고 5 호위체와 동일한 저수준 전자기장을 방출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이 파편들이 사실 파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아틀라스 내부에 숨겨져 있다가 폭발 후 활성화되어 전개된 추가 호위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려되는 건 그들의 행동이다. 금속 파편들은 잔해 궤도상의 특정 지점에 위치하며 마치 항법 표지등이나 중계소처럼 행동한다. 서로 정밀한 거리를 유지하며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쳐 우주 공간의 격자 패턴을 형성한다. 전파 망원경은 이 파편들과 5주 호위체 사이를 오가는 통신 신호를 포착했다. 이 신호들은 현재 인류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변조 패턴을 사용한다. 양자 얽힘 통신일 가능성도, 아니면 더 기이한 기술일 수도 있다. 전직 DARPA 통신 엔지니어가 가로챈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이 신호들은 빛의 분 단위로 떨어져 있는 파편들 사이를 순간적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방식으로 양자 통신을 해냈거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조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의 네트워크다. 더욱 불안한 것은 지구 충돌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 궤도를 변경한 파편들이다. 인구 밀집 지역과 충돌 경로에 있던 최소 7개의 대형 파편들이 연소 조작을 수행해
지구와 상당한 강역을 두고 지나가게 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충돌 지점을 기준으로 파편들을 선별적으로 걸러내는 듯하다. 한 행성 방어 분석가는 소름 끼치는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그들이 일부 파편을 지구에서 멀리 조종할 수 있다면 다른 파편들을 특정 목표물로 조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분해 과정에서 살아남은 무작위 파편들이 아닐 수 있다. 자연 재해로 위장한 정밀 타격 작전일 수 있다. 일부 파편들은 중력 역학상 감속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가속하며 지구로 돌진하고 있다. 지난 2주간 40-80m 크기의 새 파편은 시속 3,000마일, 약 4,828km의 가속도를 기록했다. 이 정도의 가속도는 로켓 엔진이나 동등한 장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장 큰 수수께끼는 ATLAS 알파 자체에 있다. 폭발 후 8mm 크기의 주파편은 혼란스럽게 회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긴 축이 지구를 향한 안정된 회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권 진입과 충돌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열화상 분석은 또 다른 불가능을 드러냅니다. 이 파편은 태양광을 반사하거나 폭발 잔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열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생성하며 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열 신호는 우주잔해 내부에서 소형 원자로에 상응하는 전력 생산이